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이른바 정직 2개월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정말 희한한 기기묘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7개월 만에 갑자기 보면 오부 여인을 갖다가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뒤에 이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 다음에 윤함석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 나머지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오늘 2시부터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행정법원의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외압을 행사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일 23일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답니다. 물론 판사가 당장에 이미 다 판결문 써놨겠죠.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또 지금 오늘 행정법원 부장판사가 갑자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침을 맞았다 그래서 갑자기 가처분 신청 인용할 것을 갑자기 무슨 기각한다든가 이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만 아마 심리적 부담감은 적지 않이 클 겁니다. 거기다가 윤함석 헌법재판소장,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정치적 집단입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정치적 풍향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헌법 소원을 냈고 그 다음에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바로 그런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에 20대 국회가 마감될 무렵에 그 당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갖다가 위로한다는 명분하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문희상 씨는 그 아들이 출마하니 마니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 뜻을 적고 말지 않았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 정계를 은퇴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갖다가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7개월 전에 5월에 한번 모였고 그동안 그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북새통이 벌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북새통이 벌어질 때 언제 오부에 불렀습니까?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거기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동안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오부위원을 부른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죠. 저는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예전에 지금 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하자,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런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말 깜짝 쇼 같은 그와 같은 제안을 할 때 박근혜 당시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참 나쁜 대통령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갖다가 앞장세워서 차도살인지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자르려고 온갖 흔한 얘기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국민들의 저항이 거센 조짐을 보이자 한 발 슬쩍 빼서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구 법무차관이 위원장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은 무슨 법을 지키는 듯 절차를 지키는 듯 그렇게 쇼를 하면서 결국은 또 그나마도 좀 배짱도 없어요. 그래서 해임하지 못하고 2개월 정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거세게 드세게 법적으로 해결하자, 법적으로 누가 옳은가 한번 끝장을 보자 라고 되어드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수로는 윤석열을 꺾을 수 없으니
지금 오부 여인을 초청하는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 부르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불러서 자, 가처분 신청만 가처분 신청 그야말로 급한 비상조치인 것이고 결국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된 윤석열이 제기한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내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지? 라고 지금 오늘 흔한 얘기로 법치를 허물어뜨리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또 한 겁니다. 김명수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양반은 군대를 이야기하면은 사단장 하다가 군단장, 군사령관 안 거치고 바로 군단장, 군사령관 안 거치고 바로 군단장, 군사령관 안 거치고 바로 제가 3번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참모총장이 된 그런 케이스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김명수 씨는 춘천지법 원장 하다가 고등법원장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2단계, 3단계 벼락 승진해갖고 대법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법 연구회 회장, 그 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초대 회장을 맡았던 김명수 씨는 지극히 그리고 진보 성향, 좌파 성향 판사들의 대부격이죠. 이 사람 어땠습니까? 그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벼락 출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2017년 김명수 씨 대법원장 되자마자 의혹을 밝혀라. 그 당시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에서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농단이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짜서 생사람을 잡았던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 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서 아마 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그냥 이야기하고 윤석열 윤자라도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상적인 법으로는 꺾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반칙을 쓰는 겁니다. 제가 황태순 TV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 반칙왕입니다. 멀리 볼 거 있나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어떤 반칙 썼습니까? 과연 그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한병도 정무수석이 알아서 했다고 믿으실 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마디 했죠. 나의 30년 직위인 송철호가 7번 떨어졌는데 한 번 꼭 되는 거 봤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8개 기관이, 청와대를 비롯한 8개 기관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모함하고 떨어뜨리고 송철호 씨를 억지로 이제 억지 춘향격으로 울산시장 만들었던 그들입니다. 이번에 마침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가처분이 인용되느냐 가처분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앞으로 법적인 소송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를 갖다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죠. 일단 소송의 상대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제청을 했을 뿐이고 그 징계를 사인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형식상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왜 소송 대리인이 우리나라 법무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 통진당 해산 때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가서 정부를 대표했죠. 정부를 갖다가 대표하고 대변하는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추미애 씨를 갖다가 일단 굳이 피고가 되는 거죠. 추미애 씨가. 하지만 실제 그 법의 형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는 윤석열이 이길 수 없으니 아주 치사하게 반칙하는 거죠. 김명수, 유남석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불러들여서 자, 내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1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꼼수로 빤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벌인다 손치더라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먼 훗날 자기 목에 날라올 부메랑을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